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전문가님?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월화수 보내고 나서 우리 장의 현재 이 시점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의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반도체주, 대장주 모두 약합니다. 반면에 제약주나 전력설비, 에너지 관련주 급등세고요. 2차 전지 혼조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지 특징 잡아주시죠. 그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지켜봤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 했습니다. 0.5로 했는데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상대적 약세다라고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장 우리나라 약한 거는 반도체가 빠져서 그렇지 다른 쪽은 약한 게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거거든요.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장이 마감이 된 거고, 그쵸? 예.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파웰 의장이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선제적 조치다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 그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종복이도 9월 13일 날 오히려 시장에서 0.5 인하를 유도하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하면서 0.25가 시장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내 의견을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0.5를 했고 선제적 인하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금리 인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건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가 되면서 파웰 의장 연설하는 거 듣고 내가 생각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크게 할 거요? 그러면 지표가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인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 인하한 거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향후 데이터 보면서 추가 인하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표가 안 좋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표가 안 좋으면 분명히 경기 침체로 공격할 텐데 거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 모간 스탠리의 저주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표 계속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방송 보면서 기본적으로 와꾸는 잡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결론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심리를 오히려 0.5 인하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심리를 불안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최고 권장 포트폴리오는 2차 전지 제약이죠, 여러분. 2차 전지와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AI, 전력 설비 중 한두 개인데 전력 설비.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면 오늘장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면 제약, 전력 설비, 에너지 등 강세인데 우선 제약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치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어떤 저 약세가 상대적으로 여기도 보면 내가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수혜를 반사익. 그죠? 이걸 지금 봐야 돼요, 지금은. 반사익. 2차 전지, 자동차, 금융, 제약, 조선 등이 반사익. 이 부분이 기술적 패턴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얘기 좀 해주면 제약주는 어쨌든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으로 들어가는데 업황 사이클이 지금 돌아있는 사이클이고요. 일부의 주식은 되게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더 갑니다. 눌리면 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도 결국은 이종복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불안하지만
결국은 지금 제약주 말고 갈 만한 걸 따질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AI 투자에 의한 설비 투자는 계속 나와야 될 거고 해리스나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자 두 분 다 그쵸? 저쪽 에너지를 좀 강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주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쪽이 유독 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썸네일이 될 수 있는데 하이닉스 모간 스탠리의 저주죠. 저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거시기 하지만은 하나만 얘기해 보면 2021년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인데 이날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2021년 8월 12일 타이밍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모간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가 반토막 내놨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에요. 주가가 이미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에 바로 반등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그 뒤에 한 번 더 빠지면서 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시킨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거는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추가 약세가 불가피. 그치만 어느 정도 밀린 시점 이후에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여기에 연준하고 엮인 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좌우당간 모간 스탠리의 저주, 하이닉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한 것이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약세 요인이고 나머지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거에 최대 반사이익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05만 원을 찍었고요. 이거는 진짜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8월 30날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여러분. 9월 첫 주인가? 하여튼 강조 많이 했는데 하이닉스의 약세로 인해서 자동차, 금융, 조선, 제약이 반사이익을 얻는데 사실은 2차 전지가 얻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2차 전지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은 2차 전지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가 꺾일 때는.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제약주가 가장 강한 반사이익을 얻은 걸로 봤을 때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연준 실수의 물음표죠. 내가 그렇게 0.25 파월 0.25 그죠? 이건 진행자도 25bp 들었냐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안 봤나 봐요. 연준의 금리 인하 플러스 모간 스탠리의 저주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제약주, 전력설비 등 상대적으로 반사이익도 얻는 주식 또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50bp는 실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 모건 스탠리의 저주가 나왔지만 앞서서 그 전에 모건 스탠리의 저주를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SK 하이닉스 나온다면 또 강한 반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또 반사이익을 얻는 쪽의 강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343 돌파 340 지지 체크인데 이게 아마 340은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축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일 때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면서 반도체 쪽이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끝날 확률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설명드리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모간 스탠리 만약에 매도 레포트가 나와도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나왔으면은 개파락의 양봉이나 아마 그런 식으로 쳐줬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사나흘 정도 반등을 줬다가 오늘 그 레포트를 받고 떨어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거 하이닉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쐐기 패턴 지금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 정도 언저리, 여기가 14만 원 초반이에요. 이 14만 원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인데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도 미국장이 아마 그 타이밍에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최대 단점은 미국 반등 사이클에 우리가 연휴고 우리가 연휴가 끝나면 미국이 조정 사이클로 올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운대가리 없게 딱 엮였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나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약세를 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거시기 해요. 그렇지만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올 연말 쪽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쪽 방향을 예측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이따가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들어오면 얘기 좀 해주면 좋긴 좋은데 포스코 홀딩스죠. 기술적으로 적산병이라 약간 눌릴 수 있는 타이밍에 오긴 온 겁니다. 돈 벌고 싶으면 2차 전지를 해야 돼요. 대형주 쪽은 2차 전지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지금 보면 시간 관계상 좀 그런데 제약주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몇몇 종목 얘기 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성바이오 말고도 그쪽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 각이 하락각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전력설비도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간 스탠리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 나올 때도 예민한데 모간 스탠리 쟤네들은 큰 거 다 한 번씩 저래요, 여러분. 저 파도도 결국은 지나가지 않겠냐라고 보되 단기적으로는 아까 강조했듯이 제약주, 이 대형주는 무조건 2차 전지, 제약주, 전력설비 등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계좌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그리고 반도체까지 투자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의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종목 전문가였습니다.